안녕하십니까, 유민규 변리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온유 특허 법률사무소의 유민규 변리사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할 내용은 의료기기 쪽, 또 바이오 분야의 가장 한 축을 이루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이고, 또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내용을 들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 특허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의료기기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을 사례 삼아 우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창업 대표님들께서 생각해 보실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특허란 것은 어떤 특정한 요건을 갖춘 발명을 우리나라라고 하는 장소에서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은 자기의 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대신에 자기의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취지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여러 대표님들 그리고 연구원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 내용들을 잘 활용하고 공부해서 내 것을 좀 더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만드는 것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양한 특허 요건에 대해서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특허라는 것은 자신의 발명이 기존에 공개된 것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내용, 즉 신규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 신규성 관련해서 내 자신의 출원 공개도 역시 나의 신규성을 상실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제 수단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각 국가별로 그 구제 수단의 기간이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출원까지 고려한다면 자신의 발명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반드시 출원해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성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규성은 하나의 선행 기술과 자신의 발명을 비교하는 것과 구분해서 진보성은 두 개 이상의 조합으로부터 기술적 곤란성이 있어야 한다, 구성상의 곤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적으로 기존의 라디오와 녹음기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하우징에 결합한 라디오 겸용 녹음기는 진보성이 없다, 즉 케이스 하나에 두 개를 섞어놓은 것밖에 없다라고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내기가 명백히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조합됨으로써 예를 들면 라디오를 노이즈 없이 정확하게 녹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회로 등의 구성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그 효과를 주장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시들이 이것과 관련이 있어서 한번 익숙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기기 발명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상당히 유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의료 행위 자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행위는 누군가에게 권리로서 독점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은 사람을 진단하는 방법이나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요. 다만 미국은 특허를 주나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합니다. 이 모든 것이 비슷하게 의료 행위 자체에 독점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의료 행위 자체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지만 이런 의료 행위를 구현하기 위한 기기 장치나 매체, 소프트웨어 등은 특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행위라고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행위가 특허 청구항이라고 하는 권리 범위를 정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청구항을 가급적 작성합니다. 이 특허는 한 5년 전의 특허입니다. 후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뇌파, EEG를 측정하고 MRI, fMRI를 측정해서 두 가지의 융합을 통해서 이 사람의 후각 기능을 검사하겠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청구항 자체에서도 직접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나 진단하는 행위를 좀 기피하도록 추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거절 이유를 냈습니다. 이럴 때에 등록 청구항 기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읽을 수 있는 매체라고 보정함으로써 이것이 행위, 방법이 아닌 매체, 장치에 해당한다. 즉 치료기기나 진단기기는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충분히 첫 번째 의료 행위 자체를 사람을 직접적으로 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 두 번째로는 이것이 치료기기나 매체로 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충분히 등록을 받을 수 있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진보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초 청구항에 보면 개괄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뇌파와 fMRI를 가지고 후각을 측정한다는 상위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정확하게 이와 대응되는 특허가 없더라도 기존의 뇌파를 측정하는 것과 기존의 fMRI 측정하는 것 각각이 있고 각각이 후각 기능 평가에 영향을 준다라는 지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조합은 특허성이 없다라고 거절 이유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저희가 출원할 때부터 더 구체적인 예시들, 더 상세한 설명들을 해두고 청구항의 보정을 통해 소정 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 피크가 발생하는 것과 fMRI의 값들을 서로 연관해서 이 사람의 후각 기능을 평가하겠다라고 좀 더 디테일한 한정을 통해서 등록을 시켜나갈 수 있다. 진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초 출원 때부터 기본적인 내용 플러스 예시적인 내용들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지나갑니다. 네, 두 번째는 우수 특허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다양한 절차적인 수단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행법, 한국법에서 인정하는 구제 수단이나 활용할 수 있는 절차 등과 함께 그리고 특허 등록을 잘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아이디어의 구체화입니다. 저는 변리사가 된 이유가 제가 발명을 잘한다기보단 다른 사람이 해놓은 발명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권리화시키는 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변리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리사 행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또 실제로 발명도 많이 하게 되어서 사실은 처음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최근에는 기술의 개발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초 발명자가 의도하신 기술 내용만으로는 특허 등록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특허 출원 전부터 구체화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럴 때 함께 일하시는 변리사분들과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시적으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초음파 영상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동작 인식, 손의 동작 인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드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특허 가능하냐고 물어왔습니다. 여기 가신 많은 대표님들도 변리사를 찾아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어떻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70-80%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찾아보니 삼성메디슨 주식회사에서는 동작 인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예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C모드, B모드 등의 초음파 영상 모드를 손가락의 모양에 따라 바꾸는 선행 기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행 기술은 동작 인식은 아니지만 화면의 터치 인터랙션을 통해 초음파 진단 장치를 제어하는 관련 특허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조합을 통해서 진보성이 거절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했죠. 동작 인식을 초음파 영상 제어에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화를 해야 할까요? 반문을 해오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실제로 동작 인식을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터치 프로브 자체가 한 손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한 손 제어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손은 프로브를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만 제어해야 되는 상황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작들이 손가락이나 이 손가락의 움직임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한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정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것이 오므라뜨리는 동작인지 벌리는 동작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점들을 갖다 놓고 정리하면서 또 예를 들면
하나의 손가락으로 손가락 없이 주먹으로 제어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손가락으로 커서처럼 클릭을 하는지, 두 개의 손가락의 상호 동작을 가지고 제어를 하는지, 폈다 벌었다 같이 여러 가지 손가락으로 제어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어 동작을 고민하고 그 고민된 내용을 변리사와 함께 정리해서 그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아까 서두에 먼저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책상 위의 예시처럼 권리 범위를 가장 넓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의 구체화는 출원 전에 필요한 내용이고, 해당 특허는 최종적으로는 첫 번째 핑거군, 두 번째 핑거군이라고 제시해서 손가락 5개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군락과 또는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군락일 수도 있겠죠. 두 손가락 간의 상호 동작을 통해서 초음파 영상을 제어한다라는 상위 개념으로 그래도 잘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등록받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한 많은 구체화 예시들이 뒤에 받쳐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특허청 일반 심사는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느린데요 라고 반문을 하시는데,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기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출원을 하고 나서 심사관이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이 첫 번째 의견 나오는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받고 대응을 하면 또 한 번 대응할 때마다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진되니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선 심사라는 것은 요 첫 번째 의견을 제출해준 요 기간을 예전에는 4개월로 줄여졌고, 현행은 심사 적체로 인해서 최대 8개월로 연장돼서 통지됐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반 정도로 줄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이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청구, 우리나라는 심사청구, 출원을 하고 특허청에다 내가 발명을 얘기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심사해달라고 얘기해야지만 심사하고요. 출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취하되기 때문에 심사청구, 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 하는 거고요. 우선 심사청구는 기존의 국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예전 국법상에서는 특별한 요건들을 갖춰야 됐습니다. 벤처기업 출원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최근에는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선행기술조사를 미리 받기만 하면, 그리고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의뢰를 위해 추가 비용을 낸다면 우선 심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즉 돈을 더 내면 우선 심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우선 심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 등록받기의 기간까지 1년 반에서 2년 걸리는 기존의 시간들과 비교해서 1년 안에,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특허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는 원천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심사 의견을 빠르게 듣는다는 것은 해당 특허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간이나 노력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의 의견을 빠르게 들으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빠르게 접을 수도 있고, 빠른 등록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추가 출원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인 특허 확보가 가능해지고요. 또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 이외의 추가 출원이나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이라고 하여 소위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보완 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주어지는데, 그 1년 내에 심사관의 의견, 내가 먼저 한 출원의 심사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하기 아주 적절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기 등록 특허나 등록의 공고는 경쟁자의 특허 확보를 방지하거나 빠른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우선 심사 청구를 하는 것은 모두 장점만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단점은 바로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돈은 전체 특허 출원 비용의 대략 한 20%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20-30%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점은 분할 출원입니다. 분할 출원은
취지 자체가 특허 출원상에는 하나의 발명만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일출원의 일말명주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의 특허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면 표상에서 원출원, 첫 번째 출원에 A와 B라는 2개의 발명이 포함되면 특허청에서 이 2개를 찢어라, 분할해달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그걸 인지해서 출원인이 일부러 분할 출원을 해서 찢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분할 출원의 원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분할 출원을 활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2가지 개념의 발명을 분할해서 2개의 출원으로 바꾸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고 있죠.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얘기니까 어깨보호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깨보호대이고요. 이 어깨보호대는 기존의 어깨보호대와 다르게 특징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팔목 부분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이 중앙부 벨크로에 이렇게 별도의 구성부를 하나 추가하는 큰 특징으로 봤을 때 있었고, 2번째는 이 어깨를 이렇게 확 당길 수 있도록 이 벨크로에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탄력적 소재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다 하진 않지만 이 2가지 특징이 가장 메인이 특징이었는데,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다가 심사관이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청구항 1항, 기존 최초 청구항 1항의 구성으로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아까 얘기한 이 첫 번째 특징과 빨간색으로 얘기하고 있는 2번째 특징을 합치면 한번 등록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줍니다. 자, 이럴 때 변리사나 출원인은 고민을 하게 되죠. 심사관이 빨리 등록을 시켜준다고 해서 이 구성을 다 넣으면 권리 범위는 엄청 한정됩니다. 우리가 권리 범위를 생각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청구항에 있는 구성을 제3자가 다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3자가 이 팔목을 지탱하는 것과 어깨를 당기는 2 구성을 모두 쓰는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권리 범위는 좁아지는 거죠. 제가 최초에 의도한 것과 달리. 그런데 출원인은 막 이제 제품을 출시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광고 행위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고, 특허 번호를 넣었어야 했고, 더군다나 국가 과제를 신청해서 등록 특허가 있다면 가점이 3점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심사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먼저 등록을 시킵니다. 그 대신에 상위 개념에 대해서, 일부를 뺀 개념에 대해서 분할 출원을 통해 특허청에 또 다른 특허 출원의 계속 상태를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등록은 빠르게 하고 이 상위 개념에 대해서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더 심사관과 이야기를 하면서 2번째 특허 출원에 대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이 케이스도 한 1년 정도 후에 2번째 특허 출원에 대한 등록까지 받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할 출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비슷한 척추 보조기에 대해서도 지금 분할 출원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허 포트폴리오,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조합을 얘기하죠. 이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예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초음파를 통해서 하이프,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통해서 피부를 개선시키는 기기를 첫 번째, 2번째로 만든 하이로닉,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2번째로 만든 하이로닉의 특허를 살펴보면 자기네들이 고안한 이런 최초의 핸드피스 안에 기술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등록을 찢어서 여러 개의 특허로 만드는 전략을 폈다는 거죠. 어떤 것은 주 트랜스듀서가 있고 위성 트랜스듀서가 있고, 어떤 것은 조정거리를 이렇게 동적 모터를 통해서 변동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진단용 초음파 트랜스듀서랑 치료용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동시에 갖다 놓고 별도 제어해서 한다는 내용도 있고,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등이 별도 구비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의 특허로, 이러한 각각의 특허는 원래 하나의 출원에서 아까 얘기한 분할 출원을 위해서 4개로 쪼갤 수도 있고요. 원래 하나의 출원이 아닌 4개의 출원을 통해서 4개의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특허 등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의 등록 특허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개가 되면 4배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소송이나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고 화해를 선택하거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전략은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 기업들이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내 무기를 검, 칼에서 총이나 대포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저희 온유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분야를 여러 변리사님들이 함께 하고 있고, 저는 의공학을 전공했고 통신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의료기기나 의료 시스템, 소재, 거기에 IT를 융합한 기술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지금 물어보셔도 되지만 향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연락 주셔도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